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현악기와 관련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악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글자고 우리가 또 현악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은 없는가. 네. 그리고 이 현자와 관련된 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악기는 현은 악기 줄이다. 그렇죠? 악기 줄이 있는 줄을 걸어 놓은 악기를 현악기를 한다. 거기에 거는 줄, 그 악기 줄을 현이라 한다. 악은 이제 풍류 악이다, 음악이다 할 때 쓰죠. 그리고 기는 그릇 기다. 예. 그릇이라는 게 밥을 먹을 때 하는 그런 음식과 관련된 그릇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 기구를 얘기할 때도 이 기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악기 줄이다. 네, 발음은 금을현에서 왔습니다. 금을현에 여기에 보면 작을 요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실의 모양이다. 실탈의 모양이다. 그래서 실을 어디에 걸어 놓은 모양이다. 실을 공중에 걸어 놓으면 그물스랑하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을 현인데 여기에 또 다시 가는 실이 있다. 그렇죠? 발음이 여기서도 오고 물론 뜻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실사에서 악기 줄에 걸어 놓는 그런 악기에 걸어 놓는 줄을 얘기한다. 풍류악은 이제 음악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얘기죠. 글자를 보면 요 작을 요자가 좌우에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목이 있고, 그리고 흰백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방울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방울이 무엇이냐 하면, 신에게, 신을 찬양할 때 하는 악기의 형태다. 그래서 옛 글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갑골문에는 이 흰백자가 보이지 않는데, 금문에는 흰백자가 보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거나 할 때 하는 주술 도구, 방울 같은 것이다. 실사는 거기에 수술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었다. 이것은 이제 소리가 대체적으로 세 개 납니다. 그렇죠? 풍류악이다, 음악이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절길락이다 할 때 도락이다. 이것이 물론 앞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서 악으로 발음이 됩니다만, 그리고 좋아한다 할 때 요산요수다 할 때 그렇죠. 산을 좋아한다. 또 물을 좋아한다 할 때 그때는 요로 읽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현악이다. 기는 이제 그릇기다. 네, 글자는 개견자가 중간에 들어있고, 그리고 입구가 4개 있는 이 글자 자체로는 무입, 많은 입을 뜻하는 그런 글자다. 하지만은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릇기다. 현악기. 사전을 보면 현을 켜거나, 그렇죠? 악기에 달린 현을 켜거나 타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가야금, 금은고, 또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이다. 동양의 악기도 있고, 또 서양에서 거놓은 악기들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악기를 하는데, 현악기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찰현악기가 있고, 탄현악기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가야금이나 금은고 같은 것은 이렇게 손으로 뜯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뜯는다 또는 퉁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것은 이제 활을 가지고 이렇게 켭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두 종류다. 그것도 이름이 있다. 그래서 찰현악기, 찰은 비빈다는 뜻이에요. 마찰이다 할 때서는 현을 마찰시켜서 활로 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것을 찰현악기라 한다. 아쟁, 바이올린, 첼로. 동양 악기로는 이제 아쟁이 있고, 또 서양 악기로는 이렇게 활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찰현악기다. 그런데 손으로 뜯어서, 손으로 튕겨서 내는 그것은 탄현악기다. 탄이라는 게 튕긴다 뜻이에요. 현을 튕겨서 연주하는 가야금이다. 금은고다. 서양 악기에는 이제 하프가 있죠. 하프도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손으로 튕긴다. 그래서 현악기가 이렇게 잘게 나누면 또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현은, 악기줄 현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악기에다가 걸린 실을 얘기한다. 줄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활궁자가 들어간, 또 현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활시위다. 활이 있는데,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죠. 선을 걸었습니다. 네. 이것을 시위라고 하죠. 이때는 이러한 현을 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주자가 들어간 그것은 배전현이다. 네, 이렇게 배에 이렇게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이제 배전이라고 한다. 배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앞전자는 아닙니다. 순 한글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현이라고 한다.
자, 뒤에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고물에서 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 오른쪽, 좌우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배전은 좌현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해당되는 것은 우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전현 할 때는 배주자를 쓴다. 또 이러한 글자도 있습니다. 세금을 넣었다. 솥, 귀다. 솥에 있는데 귀다. 그렇죠?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을 뚫려 있어서 옮길 때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솥, 귀, 현이다. 네. 이러한, 글자, 현자를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물현과 같이 만드는 글자를 몇 개 더 살펴보면, 이 거물현, 기본이 되는 거물현, 예, 천지현황,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할 때 이제 나오는 그것입니다. 현자를 써서 만드는 낱말이 현미가 있다. 좀, 도정을 좀 작게 해서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쌀을 현미라 한다. 현관이다. 그렇죠? 현관. 이거는 어떤 불교의 용어다. 어떤 신묘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현관이다. 이렇게 되죠. 막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본식 주택에 보면 이제 현관이 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것이라든지 좀 서양식을 가미한 주택에는 현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 가옥에는 현관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 자, 오늘 나온 악기줄현 해서는 관현악, 그렇죠. 관은 관을 얘기합니다. 피리 같은 거, 그렇죠. 나팔 같은 거 할 때는 관악기다. 관으로 된 악기. 관악기와 현악기를 합쳐서 관현악기라고 한다. 예, 활궁이 들어간 시위현은 상현이다, 하현이다. 이것은 이제 달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달이 이렇게 있다. 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현이고, 그렇죠. 이 현이 위로 보고 있다. 현이고, 이쪽은 이제 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학에 나오죠. 호, 현이다. 현이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상현달이다. 그렇게 되죠. 현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자를 알면 뭐 이런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그림과 매치시켜서 계속 외워야 됩니다. 네. 자, 배전현자. 이것은 이제 우현이다, 좌현이다. 이렇게 되겠죠. 솥귀현자. 예, 앞에 이제 예전에 막 청동기 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인명용어로 쓰인다. 별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낱말은 별로 만들지 않는다. 삼현이라는 게 있다. 삼현은 삼정성을 얘기했다, 옛날에. 막 이랬지만 요즘은 막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름자에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불화자를 붙이면 빛난다는 뜻의 빛날현이에요. 이것도 주로 인명용어로 쓰인다. 예. 만들어서 쓰는 낱말은 우리가 지금 거의 쓰지 않는다. 눈목자를 붙이면 아찔하다. 예, 눈과 여기는 좀 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을현, 그렇죠. 눈과 관련해서 좀 검은 느낌이 난다. 아찔하다. 그렇죠. 현혹이 된다. 네, 현혹이 된다. 혹은 이제 혹하다. 이렇게 되죠. 미혹하다. 현기증이 일어난다. 그렇죠. 어떤 기운, 아찔한 기운이다. 그렇죠. 그런 것을 현기증이라고 할 때 이런 글자를 쓴다. 네, 오늘 현악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자들이 현자가 좀 헷갈리기 쉬운 그런 글자가 여러 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찰자, 비빈다, 타는 튕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찰현악기와 탄현악기가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